영어입니다. 계속 좀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네. 네, 36번째가 좋은 소식을 가끔씩 회계 세무적인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36번째 좋은 소식에서 재고자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소식을 뭐 좀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제 메일이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개요 부분과 수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시간에는 단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선입선출법,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것은 재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재고 단가는 껌껌이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방법적인 면이 필요한 겁니다.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법상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산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든 총평균법이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점에. 근데 이제 대부분 법인 설립 시점에 이제 기장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 뭐 관여하지 않죠. 그냥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인세법상, 세법상으로는 사실 뭐 재고 단가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대한 건 뭐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장할 때는 그냥 회사에서 준 대로 아니면 대강 재고 금액을 산출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다 선입선출법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선입선출법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산 것부터 먼저 쓰고 먼저 뭐 산 것, 뭐 만든 것부터 먼저 판다. 뭐 이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으로 남는 금액은 최근에 산 것, 최근에 만든 것이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따라서 단가는 최근에 매입한 단가, 최근에 생산한 단가를 쓴다. 라고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착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최인 매입 단가를 재고자산 단가로 쓰면 되겠네. 뭐, 최근, 뭐, 12월 말? 그럼 결국 생산한 것도 뭐, 12월에 생산한 단가를 뭔가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만약에 재고자산이 뭐, 100개 남았는데, 12월에 산 거는 한, 뭐, 10개 샀어. 그 다음에 11월에, 뭐, 나머지 90개를 산 거야. 구성을 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그러면 결국 10개 부분은 12월 단가, 90개 부분은 11월 단가를 써서 그걸 합쳐야지 재고 금액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재고 수량을 뭔가 최근 매입한 거를 수량화가 매칭을 해서 그 단가를 이제 써주고, 결국 만약에 재고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매입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 쓰진 않았어. 그럼 결국 그 금액을 전부 더해줘야 됩니다. 엑셀로도 힘들겠죠. 막 if 함수, 저도 한번 엑셀로 구현해 본 적이 있는데, if 함수를 써서 재고 수량과 뭐 12월 매일 수량, 11월 매일 if 함수를 써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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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어떤 엑셀로 구현하거나 뭐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스템으로 구현한 걸 딱 한 번 봤는데, 굉장히 뭐 사실은 뭐 ERP상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평균법을 쓰죠. 총평법은 그냥 평균을 쓰는 겁니다. 기초 재고 금액에다가 매입 금액을 기초 수량과 매입 금액 합친 수량으로 나눈 단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입 금액을 월 매입 금액을 쓸 거냐 아니면 원 매입 금액을 쓸 거냐에 따라서 총평균법은 뭐 월 단위 총평균법, 연 단위 총평균법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보통 월 단위 총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아니죠. 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회계 기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연 단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월 단위 총평법, 연 단위 총평법이 모두 총평균법인 거고, 이동평균법은 아니다. 이동평균법은 이제 매입할 때마다, 뭐 출고할 때마다 단가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저도 한 번 봤는데 옛날에 모 초콜릿 회사 해외 초콜릿 회사에 갔는데 정말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산출하고,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이동평균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총평균법. 뭐 실무 뭐 힘들겠죠? 뭐 불가능하겠죠? 예, 실무적으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생각하시는 방법은 총평균법.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총평균법에 대해서 조금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상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총평균법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총평균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수불부 모형을 좀 봐야지 눈으로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기초 금액, 입고 금액을 더해서 그다음에 저 잘못 만들었네. 요 A 분모인데 결국 수량과 입고 수량, 기초 수량을 더한 값을 나눈 값이 결국 이 재고 단가다. 그래서 기말 재고 단가는 이렇게 금액과 수량의 합계를 나눠서 산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말 금액은 결국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금액이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출고 금액은 뭐 단가, 산정된 단가를 적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 단수 차이를 없애고자 역으로 기초 금액이고 입고 금액이고 기말 금액이 있으니 이 역으로 출고 금액을 산정하면 단수 차이가 안 나겠다. 어떤 분들은 이걸 구성하면서 이 그 단가를 출고해서 출고 금액을 픽스한 다음에 역으로 기말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는 역으로 출고 금액을 역으로 좀 산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단수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이 표를 좀 만들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회계 기준에 적합한 거는 수불부를 만들지 않고서는 재고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수불부가 없는 재고 금액은 사실은 회계 기준에 어긋난 방법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좀 더 밑에 복잡한 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되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에 관련 포스팅이 있어서 좀 연결을 드렸는데요. 뭐 하나만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오네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원가 컨설팅 제가 옛날에 제안했던 거를 좀 발췌를 했는데 이런 수불부 형태를 좀 설명을 했던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수불부와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 거고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인 시간도 조금 나와서 두 번째 것도 한번 이것도 이제 원가 시스템에서 발췌를 했네요. 수불부에 대한 얘기고요. 지역을 확인을 해야 된다. 수불부에서 어떤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있고 그 다음에 로직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제안서에서 카피해서 포스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죠. 제품별 아이템 원가 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